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어떤 것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MTN 이항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을 향한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순매수에 많이 나서고 있다. 그 중에 이유 하나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좀 투자가 몰리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앞으로의 미국 경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최대 이슈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언제 첫 번째 인하하고 몇 번을 인하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이 약간 벗어나면 역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ABC 측에서 집계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7번이 지금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실시됐는데요. 17번 중에 트럼프가 13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바이든은 3회, 그리고 엇비슷하게 거의 동률로 나온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것을 보면 최근에 한 7번은 거의 모두 트럼프가 상당한 표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차이 정도도 2, 3%에서 많게는 4, 5% 정도로 좀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벌써 주요 IB들이 몇 가지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요, 금년 대통령 선거가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달러의 강세 그리고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길 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좀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이긴 이번에 두 번의 공화당 예비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오와랑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예비선거 진행 시점에서 달러 금리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정부의 국채 발행, 아시다시피 미국에 워낙 부채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너무 심하다, 돈을 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발행 시장에서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각이 다시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비선거 기간에 두 번 모두 금리와 달러가 좀 반등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TD에서는요, 금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백악관과 상원이 모두 이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하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우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리는 역시 똑같이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요. 법인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될 거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약간 상승하더라도 주가에는 상승 요인이 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시장에서 모든 상당히 많은 소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를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가 지금 미국 경제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소위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기억에 남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경제가 좋았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에서 상당히 이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BTIG도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섹터가 특히 지금 관심거리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방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강한 미국 얘기하면서 미국에서의 국방의 예산을 좀 늘릴 것이고 여전히 방위 산업에 대한 신무기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가지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겠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재미가 없었던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러먼도 일단은 관심주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은행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화당 정부 측에서는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입장이 일관된 시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은행, 최근 들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은행이 조금 금융주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은행, 심볼로 보면 ETF로 보면 KRE 같은 것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스트라타 게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승리 시에 관심주를 한 5개를 아주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라든가 방위산업 분야, 그리고 통신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나 소수 민족에서 약간 불리하지만 반이민 정책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어떤 경찰력의 강화 이야기하면서 엑손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LC 해리스 테크놀로지는 요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이마스 미사일 많이 요새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할 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바로 그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하이마스 미사일 만드는 LC 해리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테이저건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들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보신 분 계실 텐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엑선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런 주식들 좀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시 주목할 만한 관심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국방 쪽의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로키드 마틴 그리고 지역은행의 앞으로의 주가 현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선거 기간에는 금리와 달러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 전망이 좀 더 우세한 만큼 그와 관련한 종목들의 변동성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도비가 3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파이어플라이 출시 성과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공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이대로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일까요? 네, 지난 12월 실적 발표할 때는 어도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개파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프도 준비해 봤는데요.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 불명을 발표했지만요. 매출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에서는 FT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 취소 규정이 너무 까다롭스럽다 얘기하면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경고하면서 주가가 이제 하루에 5, 6%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주가는 모두 회복하고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사 측에서는 AI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 혁신에 자신감을 갖고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어도비 유저들에게 AI가 접목시키면서 한마디로 마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실제로 유료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작년 9월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할 거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씩 맛보기 하는 무료 버전부터요. 한 달에 그래서 $5부터 뭐 $60까지는 다양한 기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보신 분 계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 13일 날요. 어도비 맥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한층 발전된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어도비가 바꿀 세상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저는 방송계통에서 편집 그리고 거기서 자막이나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에 잠깐 일일이 사람 손이 타는 것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파이어플라이가 본격적으로 동영상까지 편집되고 프리미어까지 접목되면 엄청난 변화 그리고 코스트 감소가 상당히 기대되기 있기 때문에 하여튼 꿈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튼 참고해서 보면 1분기요. 실적 발표가 3월 13일에 예정돼 있고요. 주당 이익은 4.3달러에 매출은 50억 달러가 정도가 예상되겠습니다. 참고로 월가의 투자 의견은 평균이 매수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645달러. 다만 최근 투자 의견은 극과 극입니다. 12월 이후 목표 주가는 5군데 올려놨지만은요. 극히 최근이 1월 18일 날도 BNB 파리바는 중립에서 또 매도로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워낙 안 좋게 보던 것인데요. 반면에 70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회사에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더 스타디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좀 해볼 만하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은 좀 등락이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도비의 주가의 고공행진 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월가의 시각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사용하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외화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5% 상승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방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지난해 7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수수료의 인상, 에어비앤비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제 수수료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이나 미국의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할 때 보면 그냥 발표되는 에어비앤비 하루 사용료가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 서비스 요금들이 다양하게 붙은데 그 서비스 요금을 정확히 알고 하시는 분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다양한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외화 결제 서비스라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거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마 일본들 많이 가시니까요. 일본에 아마 결제하러 가시면 그 카드 낼 때 보면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화로 결제할 건지 아니면 달러로 결제할지 이런 데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엔화를 결제한다. 쉽게 해서 로컬 화폐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안 되는데 그 나라의 외의 돈으로 결제하면 돈을 이제 최대 2% 이상을 더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그만큼을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손해보는 거죠. 그만큼은 못 버는 건데 앞으로는 그 수수료는 쉽게 해서 누가 부과하는 거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여러분들한테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개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표할 때 그 결제 금액에서 에어비앤비가 그 비용을 냈던 것을 이제 그것을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에어비앤비가 플랫폼으로서 위치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올리더라도 자기는 자신 있다. 그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2025년 앞으로 1년 후에는 2억에서 5억 달러 정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테니까요. 당연히 이 부분은 호재 인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주가가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고 PR이 50배 정도 수준되기 때문에 전체 애널리스트 기준 의견은 여전히 중립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슈퍼위크 골드만삭스가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해야 한다며 탑픽을 선정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탑픽으로 선정했나요? 네, 두세 종목을 이제 탑픽으로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브로드컴입니다. 작년 4분기에 제일 많이 올라갔던 IT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AI 관련 사업에서 두 자릿수의 강력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AI 반도체 분야에서도 낙관적이고요. 주가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주식은 많은 또 사람들의 기대로는 또 주식 분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많은 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 중에서 그나마 불안하다면 이걸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술주 최고의 토픽으로 애플을 재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 TV 플러스랑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 뮤직, 애플 뉴스 등을 포함한 애플 서비스가 소비자 소위 대면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PC 수요가 회복되면서 당연히 맥 시리즈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이버입니다. 파이버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 꽤 계실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그 이코노미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과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연결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만 단일로 815억 달러 시장이 형성돼 있고요. 이 파이버가 차지하는 시장도 115억 달러입니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확대되는 시장의 선두주자. 최근 젊은 층 소위 MZ세대들은 한 곳에 몰려있는 묶여있는 어떤 기업보다는 자기 자신이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원하는 프리랜서 잡을 많이 원한다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파이버도 이번 시즌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네요. 브로드컴, 애플, 파이버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